재수 기간 동안에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정시로 올릴 수 있는 기대 등급과 그에 맞는 대학을 겸손하게 찾아보니 수시 전형을 놓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전정원 선생님의 논술 수업 설명회를 듣고 논술 전형이 저에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3월 논술 개강일부터 11월 파이널까지 계속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로 수시를 쓸 생각이 없어서 큰 고민 없이 6논술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재수 이전에 글을 많이 써보지 않아서 글 쓰는 게 너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다른 수험생들도 논술을 처음 써보는 친구들이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단어나 문장을 쓰지 않은 것을 후회할 바에 일단 써서 제출해보고 구두 첨삭을 들으며 왜 이 상황에 이 단어를 쓰면 안 되는지 선생님께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쓰다 보면 느끼겠지만 논술은 정해진 답이 있음에도 그 표현 방식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인 답만 놓치지 않고 쓸 수 있다면 형식적인 스킬은 천천히 갈고 닦아도 충분합니다. 또 너무 감정을 담아서 쓰려 하지 말고 자주 접해온 비문학 지문 같은 온도로 쓰겠다고 생각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윤 3문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보다 논제에 대한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친근한 텍스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독해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논제에 대한 적합한 키워드로 추가 득점의 기회도 노릴 수 있습니다. 저는 3문 도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서 쌍윤으로 바꾸겠다고 울면서 윤리쌤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안 바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저를 맞춰야 하므로 하던 과목을 버리고 억지로 생윤 3문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를 순서대로 착석을 하고 책상 간격이 넉넉합니다. 앞에 큰 화면으로 전자시계를 띄워주기 때문에 연습할 때 워치를 보면서 연습을 했었어서 초 단위로 보여주는 전자시계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만약 아날로그 시계가 더 편하시다면 개인 시계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숙명여대 논술은 한 번에 쓰는 글자 수가 많은 학교가 아니어서 최대한 수정 없이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쓰다가 3,000포로 빠지면 분량 안에 못 맞출 수 있으니 계율을 꼼꼼히 짜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하던 저는 1년의 재수생활은 매 순간순간이 위기였다고 볼 수 있지만 꼽아보자면 신무 이후가 제일 큰 고비였습니다. 논술도 정시도 확실한 게 없는 어중간한 위치라는 생각이 들며 가장 자기 확신이 없던 시기였는데 저는 그때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점심시간이나 석식시간에 학원 근처의 맛집을 가보면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정해두고 공부하면 집중도 잘 되고 효율도 올라서 학업으로 받는 압박감도 조금은 덜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그날 논술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선생님이 골라오신 문제가 너무 이상했다고 욕도 해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길고 힘든 수험 기간 동안 시간이 아깝다고 미련하게 혼자 땅 파고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이라고 꼭 혼자서 도 닦는 스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억지로 혼자 지내려다가 지쳐버리면 다 내 손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음주는 하지 마세요. 전정원 선생님은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꼼꼼하고 분석적인 선생님이십니다. 원서 접수 전까진 수업별 성적표를 항상 나눠주시는데 적나라한 점수로 친구들과 비교된다는 점에서 처음엔 조금 부끄럽겠지만 자신의 부족했던 점과 보충해야 할 부분을 채점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끔은 제 글이나 행동을 통해서 선생님께 제 생각이 간파되는 느낌이어서 재수학원 끝나기 전까지 제일 어렵고 대학이 어려웠던 분이 정원쌤이었지만 그만큼 학생들의 글을 유심히 봐주시고 저도 몰랐던 잘못된 습관이나 고칠 점을 명료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날 쓴 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안 읽고 넘기지 말고 꼭 수업 시간에 구두 첨삭을 받기를 원합니다. 퇴고는 필수는 아니지만 퇴고해서 제출한 글도 선생님이 다시 첨삭해서 돌려주시기 때문에 체력이 남는다면 자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힘든 건 정원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지적받았던 곳만 부분적으로 첨삭해보고 선생님께 온전한 퇴고를 자주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조금 후회가 남습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도망가지 않고 파이널까지 성실하게 수행한 친구들이라면 논술 실력이야 정원쌤이 끌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은 정원쌤을 믿고 하지 말란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된다는 FM 답변뿐입니다. 다만 아무리 글을 잘 쓰더라도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수시 6장 중 최저를 2개만 충족하는 좀 심란한 결과를 맞이해서 준비하던 학교의 절반 이상을 시험조차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덕후 같은 사설 모의고사에서 보여주는 보정 등급의 달콤함에서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 정수가 아닙니다. 논술 때문에 정시 공부를 소홀히 하려 하지 말고 꼭 최저 충족하셔서 원서 쓰신 모든 학교에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회식은 정말 맛있는 걸 먹기 때문에 다들 필참하길 바랍니다. 저는 합격자 회식 하나만을 바라보고 버텨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